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7월 3일 금요일이고요.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절대 이것만 안 해도 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반대로 이런 행동을 하면 좀 망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망하는 행동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소득이 끊긴 뒤에도 뭔가 현역 때처럼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뭔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한국이 65세 이상 상대적인 빈곤율이 이제 한 40%가 넘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OECD의 최고 수준이고, 65세 이후에 기대여명도 20년 안팎이라서 이 20년이 넘는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짧은 휴직이 아니라 거의 한 2, 30년 장기 생존 전략에 가까우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절대 안 되는 행동을 보면 퇴직금을 들고 첫 번째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데,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소득 절벽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연금이 나와도 힘든데 안 나오는 상태라면은, 뭔가 지금 가족에 내가 그 돈을 가져다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자영업을 안 하는 게 훨씬 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카페나 치킨집이나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무인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이런 작은 술집, 또 숙박업이나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는 뭔가의 아이템을 가져와서 장사를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과 장사를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서, 회사에서는 월급이 나오지만 자영업은 매출이 안 나오면 바로 적자인데, 그게 이제 또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한 1억은 기본이고 2억까지도, 그것도 이제 내 돈을 내고 또 대출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뭔가 차리고 나서 매출이 좀 있더라도 임대료나 인건비나 재료비나 뭐 여러 전기료나 카드 수수료나 세금, 배달앱 수수료나 마케팅비가 매달 빠져나가면, 은퇴 후에 자영업이 무서운 이유가 실패를 했을 때 재취업으로 복귀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3, 40대가 뭐 회사를 잠깐 그만두고 사업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냥 취업하면 그 일자리가 좀 양질의 일자리는 없을지라도 입에 풀칠은 좀 하고 살 수 있거든요. 이제 뭐 60대 이후에 퇴직금까지 날리면은 회복이 어려워서, 또 2024년, 25년 기준에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렇게 보면 60세 이상 사업자 수가 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영업이 너무 과포화 상태인 면에서 결국 은퇴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이제 자식에게 목돈을 한 번에 넘겨주는 행위가 있어요. 은퇴 후에는 자식의 결혼이나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을 대준다거나 대출을 상환한다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또 코인 투자를 해서 이런 실패를 하면 이런 명목으로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섣불리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은퇴 후의 돈은 자식 돈이 아니라 부모의 생존 자금이라면, 젊은 자식은 망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은퇴를 한 부모는 다시 벌 시간이 없어요. 자식에게 5천만 원이나 1억 원이나 2억 원을 주는 부모는 순간 노후 안전판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내가 돈이 있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해도 되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도와주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인데, 전세금을 좀 도와주고 결혼 비용을 도와주고 손주 교육비를 도와주고 사업이 어려우면 또 도와주고 대출이 밀리면 또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부모 노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노후를 포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자식에게 보증을 서는 이런 부모들도 있는데, 보증은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남에게 빌린 돈의 책임을 내가 떠안는 행위잖아요.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거나 대출이 필요하다거나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면서 부모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식의 부탁을 섣불리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곧 부모의 파산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사업자금 보증은 매우 위험한데, 사업이 진짜 생각보다 쉽게 망하고 빚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은퇴자의 보증은 사랑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뭔가 파멸로 가는 이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은퇴 후에 좀 이제 소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를 다닐 때처럼 이제 매달 월급이 들어왔을 때처럼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경조사비도 내고 명절 선물도 하고 자동차도 유지하고
골프나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데, 은퇴 후에는 월급이 없어지니까 연금이나 임대소득이나 뭐 금융소득이 충분하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소비 수준을 즉시 낮춰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데, 친구 모임에서 그냥 나가는 것만 해도 돈이 나가는데 이제 밥값을 내기도 하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잖아요. 그런 이제 예전에는 여행도 다니고 경조사비를 크게 내고 자동차를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지비가 들어간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고,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소비가 사치가 아니라 예전처럼 사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좀 뭔가 그 자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로 좀 한 번에 불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매우 위험한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큰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퇴직금이나 연금 일시금이나 뭐 집을 매각한다면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보험 만기금 같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때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뭔가 불로소득이나 이런 금융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면 코인을 좀 한번 해보면서 뭐 비상장 주식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보면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성공했을 때 이 돈이 계속 나의 어떤 은퇴에 그 윤택하게 해줄 현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런 설득을 또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 보전이거든요. 젊을 때는 손실을 좀 봐도 다시 벌 수 있는데 은퇴 후에는 큰 손실을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몰빵을 하거나 레버리지를 하거나 신용거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인이 투자하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뭐 수억 날린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월에 몇백만 원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는데, 은퇴자들의 가장 약점은 현금 흐름이 없어서 월마다 나오는 일정 현금 흐름으로 꼬드기는데, 이게 되게 좀 잘 먹히거든요, 사기꾼들한테. 그렇게 보면 월세나 배당이자나 연금형 상품이나 조합 투자나 뭐 물류창고나 상가, 오피스텔, 뭐 요양원 같은 데 투자하자는 말에 흔들려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그 다단계에서 얼마 정도 돈을 내면 이렇게 월마다 배당금이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 사기에 많이 현혹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후에 이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저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확정 수익과 원금 보장이 되고 월 300만 원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 같은 말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위험 없는 고수익이 없어서 정말 안정적이고 수익 좋은 상품이라고 속이면 은퇴자들이 사실 여기에서 많이 좀 속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퇴 후에 한번 사기를 당하면 회복이 어려워서 모르는 사람이 추천하는 투자나 지인이 강하게 권하는 투자나 이 구조를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하더라도 좀 애매한 곳에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 중에서 집 한 채만 믿고 아무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의 은퇴자 중에서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자가주택이 큰 자산이긴 한데 집은 당장 밥을 사주진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매달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어디서 살 것인지 문제가 되잖아요. 주택연금 같은 방법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집 한 채에 자산이 물려있고 금융자산이 부족하면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매우 취약해지니까 이렇게 한쪽에만 몰빵된 어떤 포트폴리오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건강 관리를 잘 안 하는 건데, 은퇴 후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돈을 일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지만 건강을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병원비 한번 크게 터지면 노후 자금이 없어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암도 있죠. 관절 질환이나 뭐 뇌졸중 같은 문제가 생활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데, 젊을 때는 이제 건강을 좀 잃어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독립성과 돈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술을 계속 먹고 검진을 미루고 식습관을 방치하면 결국 돈으로 갚게 될 수밖에 없죠. 은퇴 후에는 이렇게 투자 수익률보다 건강을 좀 더 잘 챙기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해야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을 길게 하면서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급해지는 그런 시기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판단으로 그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퇴 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